제가 자동차 용수철 구조, 이 용수철 부분은 이렇게 산업상의 모든 분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용수철 안에 용수철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용수철 안에 용수철이 2중, 3중, 4중, 뭐 회사별로 틀리게 들어가서 사이즈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장소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제가 그 다중 프로펠러처럼 하나의 회전축에 회전체 날개 프로펠러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이 사이즈는 대중소가 같이 결합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의 회전축에 드론 부분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그 양수기도 이제 하나의 회전축에 그 회전축과 일체화된 프로펠러, 다중 프로펠러 여러 개 프로펠러가 들어가서 잠수함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할 때 고무 그것도 이제 뭐랄까 그 고속 공기 부양정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뭐 배 부분에서도 또 드론 부분에서도 옆으로 배치해 가지고 옆이나 위 아래 또 뒷부분에 배치해 가지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배치하거나 다연장포처럼 여러 개를 배치해 갖고 그걸 날 수 있다. 그렇겠죠. 매립형으로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안에 몇 개가 들어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수직 이착륙도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위에다가도 이렇게 하나의 프로펠러가 들어가 회전축에 사이즈가 틀려도 되고 같아도 되고 이렇게 많이 프로펠러를 놔서 이렇게 장소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헬리콥터처럼 크게 돌지 않고도 이렇게 사람을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옆으로 배치해 가지고 비행체를 추력과 양력 앞으로 위로 들어올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양력 위로 들어올려주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선 구조의 그런 프로펠러를 둘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홍기부양정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그런 걸 둬가지고 위거선처럼 위로 띄워올릴 수 있다. 위로 이제 띄워올리는 프로펠러와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한 프로펠러, 옆으로 옆에다 배치하는 프로펠러를 해가지고 위로 강하게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압축 공기를 이렇게 서로 겹을 앞에 길이를 틀리게 해서 압축 공기를 틀리게 해서 내뿜는 구조. 수직 이착력에도 사용될 수 있고 또는 회전하는 구조, 압축 공기의 공기 두께를 틀리게 하는 구조 이런 걸 통해 수직 이착력에 사용하거나 비행체 앞면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러 겹 공기막을 여러 겹 형성해가지고 그것을 비행체를 움직여주는 이런 구조. 이렇게 초공동 어뢰처럼 초공동 어뢰 같은 데도 쓰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거를 잠수함 같은 데서도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은 이제 그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비행체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열차, 어떤 터널을 튜브 안에 들어가 있는 열차에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프로펠러를 다중 프로펠러를 배치하고 위에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도 배치하고 앞에 딱 압축 공기를 여러 겹 싸가지고 터널을 진행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밑에다가 살짝 또는 사선 구조로 프로펠러를 배치하거나 압축 공기를 밑으로 내뿜어서 1cm라도 0.5cm라도 레일 위를 떠서 다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조에 해당하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사용될 수 있고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영수철 안에 영수철 있는 구조를 옆으로 늘릴 수 있다고 옆으로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늘려갖고 쭉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여러 겹으로 만약에 그 산업상에 어떤 필요해야 되면 용수철 밑에 판 놓고 다시 용수철 밑에 판 놓 용수철 다중 용수철 구조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용수철이 사이즈별로 그 판을 놓고 다시 밑에 용수철 밑에 판을 놓고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용수철을 옆으로 쭉 배치할 수도 있고 같이 용수철을 그냥 한 뭉치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용수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고 용수철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축과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한꺼번에 쿠션을 이렇게 받칠 수 있는 형태 이런 부분도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용수철을 옆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쭉 이렇게 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금속체 줄이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축을 좀 더 이렇게 받칠 수 있죠. 금속체 붙여가지고 옆으로 늘리는 이렇게 용수철 옆에 용수철, 용수철 옆에 이런 식으로 용접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금속봉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금속체를 통해서 연결 구조가 될 수 있고 밑에 하부 구조로 둘, 셋, 넷 하부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는 모든 부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때 약초를 통해서 지혈도 할 수 있고 내장 출혈, 제가 이렇게 십이지장 기양 치료할 때 이걸로 치료했다 그랬죠. 십이지장이나 유계강 아니면 크론병 아니면 뇌출혈 이랬을 때 뇌출혈에 사용될 수 있고 피부병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항문 치질 치료제, 피부병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잇몸 살균할 때 입안에 중축인 살균할 때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이렇습니다. 조리대가 45% 들어가고요. 프로테이즈는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성초 10%. 나는 46% 했으니까 틀리다. 그럼 제가 황당합니다. 네. 조리대 45%, 어성초 10%, 삼백조 10%, 곰보배추 5%, 비단필 5%, 예덕나무 5%, 소르정이 5%, 구절초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고마리 여기다 이 방식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거기다 추가로 해서 또 다른 거기 파생 상품으로서 독고마리 5%, 부처순 5%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제약회사에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뇌출혈을 수술하지 않고 해결한다고? 네, 해결했습니다. 십이지장 기양과 위궤양, 크론병, 대장출혈, 각종 혈관의 출혈 일어나는 거, 뇌출혈 일어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즉시 멈출 수 있고 외형약으로도 발라서 전 피부병 치료를 많이 했고요. 피부병 치료줘도 되고 즉시 지혈되고 재생이 빠릅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 때부터 지혈되도록 그다음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살균되도록 그다음에 재생이 되도록 이 구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연구를 했고요. 수많은 약초를 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특허청에 냈으나 특허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가 되는데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간편 버전으로 해서 살균제를 만들었을 때 어성초 조리대를 55%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성초 10%, 삼백조 10%, 곰보배추 10%, 그다음 비단풀 5%, 소르정이 5% 해가지고 프로테이즈는 정확히 안 맞춰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간이 버전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해독제로서 녹두와 진웅이콩, 생밤을 가루로 만들지 끓여서 만들지 이것도 해독제로서 술 해독제로서 매우 좋다.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영국 끝에 나온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당근하고 생밤하고 감가루 이게 쉽게 감가루죠. 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홍시면 더 좋겠죠. 근데 이렇게 감가루 당근 가루하고 생방 가루, 감가루 하면 이것도 위장 치료제로서 어떤 출혈이 잘 나시는 분에게 이게 좀 그렇죠. 영양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피부 좋아지게 하는 거 율무, 그다음에 포도, 그다음에 번데기 이런 것들 가루로 만들고 소고기 가루도 만들고 소고기 가루가 좀 부패가 심하다 그러면 이거 빼셔도 돼요. 소고기 가루, 뽕잎 가루 그래서 그다음에 또는 오디 가루 이거 사과 가루를 합해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피부 치료제로서 화장품으로 사용될 수 이것을 그렇죠. 그냥 화장품 원료로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제 기술 구조에다 얼굴에 바르는 뭐 이렇게 얼굴이나 다 바르는 그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텐트 같은 거, 텐트 같은 것도 텐트 안에 텐트 이불처럼 이불 이렇게 구름섬 위에 천 넣고 다시 이불 안에 이불 들어가 이불 안에 들어가 이런 구조 있잖아요. 텐트도 이런 식으로 침낭도 그런 식으로 텐트도 아까 얘기를 하다가 못 얘기했는데 텐트 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름섬을 넣는 형태의 텐트 방수 처리를 일단 해줘야 되고요. 방수 처리 텐트 있고 다시 안에 들어가서 단열재가 하나 아주 얇은 단열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접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가 구겨질 수 있는 것이면 더 좋겠습니다. 뭐 뽁뽁이도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는 이런 텐트, 단열재가 이렇게 뽁뽁이 형태가 됐든 구겨질 수 있는 접어야 되니까 접을 수 있는 형태의 텐트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앞에 창에도 그런 식으로 뽁뽁이가 들어가서 뽁뽁이가 꼭 구겨질 수 있으면 더 좋죠. 뽁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방수가 되고 쉽게 젖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면 좋다. 이 안에 들어가고 다시 그 안에 구름선 같은 형태가 그러거나 비에 젖어도 이상 없는 그런 종류의 단열재가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열재가 들어간 텐트 이것은
그 단열재 형태가 뭐가 됐든 2중, 3중 됐든 그든 텐트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차박할 때, 난 차박할 때 차 전체를 포를 씌우는 이런 포에 대해 하나의 이중 구조의 천을 이렇게 천 안에 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는 뭐 단열재를 넣으셔도 되고요. 단열재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이중으로 된 이중천으로 된 안에는 좀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죠. 공간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안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기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무엇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형태로 그냥 만들면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위급 재난 때 보면 알루미늄 이불을 주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종이 이불, 종이가 잘 젖지 않는 방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종이 이불을 접어서 주면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종이 이불을 좀 뭐 몇 겹으로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그 종이 컵라면 같은 데서도 종이팩을 하나 이렇게 그런 구조를 좀 너무 얇잖아요. 그리고 두터워야지 이제 빨리 익는다. 컵라면 지금 있는 것보다 2배, 3배 정도로 두텁게 해가지고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팩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도 이제 컵라면 뚜껑 특화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주름간, 수도 주름간에 안팎으로 코팅을 해주는 구조. 요래 코팅을 갖다가 좀 스프레이로 코팅 스프레이로 방수 스프레이 해줬더니 안 터지더라고요. 매년마다 터졌는데 겨울에 여름 되면 이 주름관을 이렇게 방수 코팅을 해주면 좋다. 이 코팅을 안팎으로 해주는 주름관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소방호스의 안팎으로 코팅을 좀 해줘가지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